가계대출이 난리가 났다. 정말 무서운 게 온다. 참 큰일 났네요. 가계대출을 보고 있으니까 진짜 큰일이 났어요. 늘기를 폭증이 아니라 폭등 같아요. 폭등. 그 정도로 말입니다. 가계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3년 6월 30일 기준입니다. 708조 5,72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18일이 지나 18일. 7월 18일을 보니까 712조 1,841억 원이에요. 무려 말입니다. 18일 새에 0.51% 금액으로는 3조에 3조 6,118억 원이 늘었습니다. 와, 진짜 엄청나죠. 가계대출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18일 사이에 3조. 야, 이거는 여러분 가계대출이 난리 났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대출 받는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예, 실질적으로 시계열적으로도 한번 보실래요? 시계열적으로도 보시면 2019년만 하더라도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610조 8천억 원이었습니다. 2019년. 그런데 2023년 말 692조 4천억 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2024년 1월에서 7월 18일까지 712조 2천억 원 역대 최고입니다. 2021년 709조 1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제가 정말 무서운 게 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게 2021년에 최고치보다 709조 1천억보다 더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2023년에서 2024년까지 7월 18일까지 기준으로 보면 7개월 새에 2.9% 올랐고요. 19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가계대출이 너무나 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정말 무서운 일이 어떤 일이 올까요? 정말 무서운 일이.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십니다. 가계대출이 2021년에 709조 1천억 원에서 2024년 7월 18일 현재 712조 2천억 원 역대 최고가 됐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아마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정말 무서운 게 올 겁니다. 왜? 이게 말입니다. 가계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제일 많이 늘었거든요. 2024년 1월에 4조 4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6월에 5조 8천억까지 늘었거든. 6월에 5조 8천억 원. 지금 7월 18일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5대 은행 기준으로 3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늘면 5조 8천억 원도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5조 8천억 원. 저는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그때하고 지금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정말 무서운 게 된다는 겁니다. 대출해서 집 산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패닉 바잉이 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졌다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자가 내려가잖아요. 코픽스 금리가 6월 달에 3.52%, 3.52% 굉장히 높은 숫자입니다. 코픽스가. 그죠? 이게 자본 조달 비용 지수거든요. 국내 8개 은행의 어떤 자본 조달 비용 지수예요. 이게 신규 취급 기준이거든요. 3.52%예요.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높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은 별로 안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코픽스에다 가상금리 포함해서 대출을 내는데 이게 주택담보대출이 보니까 국민은행은 3.76까지 내려갔습니다. 우리은행은 4.70까지 내려갔고요. 문제는 여러분 이게 더 내려갔습니다. 이게 7월 16일부터 3.76까지 국민은행이 하단이 내려갔는데 이게 지금은요 5대 은행을 기준으로 보면 말입니다. 하단이 평균이 2.9%예요. 2.9%. 낮은 데는 2.84, 2.84. 높아도 5.294입니다. 5.294. 평균이 5대 은행. 그러니까 이자가 계속 내려가고 있죠. 정부는 막고 싶어 해. 어떻게 하든 대출을 줄이려고 해.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결국 제가 봐서는요.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했어요. 대표적인 게
스트레스 DSR인데 이게 2단계를 지난 7월에 도입하기로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만약에 7월에 도입하게 되면요. 대출을 확실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 DSR은 가상금리를 더 추가해서 금리를 부과한다는 거. 그러면 이게 DSR이라는 게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잖아요. 내 연봉이 1억이 된다 그러면 40%까지만 원리금을 쓰는데 써라 1년에. 그걸 넘어가면 대출 안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상금리가 추가가 된다는 것은 이게 40% 안에서 원금은 가만히 있겠죠. 그런데 이자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대출은요 줄어들겠죠. 이렇게 대출을 줄이다고 하는 게 스트레스 DSR이에요. 주택담보대출도 줄이고 신용대출도 줄이겠다는 거예요. 은행권이고 제2금융권이고 다 줄이겠다는 게 이게 핵심인데 7월에 도입하기로 해놓고 9월로 옮겼어요. 제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정책이 이렇게 불확실하고 정책이 이렇게 고무줄식으로 된다면 시장은 정책을 믿지 않는다. 시장은 정책을 믿지 않으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폭등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패닉 바잉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위험하다고 보이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말입니다.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2달을 연기하는 바람에 빚내서 집 사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부가 집 사라고 부추긴 꼴이 됐다고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지금 집값이 지금 잘못하면 패닉 바잉으로 간다는 게 그거거든요. 2024년 7월 8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100.4입니다. 100. 이게 기준점이 100입니다. 이게 100.4다 이러면요. 기본적으로 매도자 우위 시장인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는 거예요. 매수자. 매수자는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사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이게 100보다가 높으면요. 기본적으로는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는 겁니다. 매도자 우위 시장.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된다는 것은 가격을 내가 결정한다는 거. 내가 결정한다. 파는 사람이 결정한다. 사는 사람은 많아졌다. 사는 사람. 그러면 내가 결정하면 집값은 더 올라갈 수 있죠. 저는 그게 더 충격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집값 올라가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을 보면 7월 15일 현재 0.28까지 상승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제가 정말 무서운 게 옵니다 하는 말이 제가 패닉 바잉이 올까 두렵다는 뜻이에요. 패닉 바잉. 패닉 바잉은요. 그냥 묻지마 주택 매매예요. 묻지마. 그냥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게 오대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2021년에 709.1조 원, 709조 1천억 원이잖아요. 지금 2024년 7월 18일 현재 712조 2천억 원. 그러니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는다. 빚내서 집 사는 사람이 는다는 건 결국 말입니다. 시장에 저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진짜 무섭거든요. 지금 패닉 바잉이 올까 두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벌써 패닉 바잉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하면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많이 오르고요. 여기에다가 서울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이 상승폭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는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똘똘한 한 채 중심이에요. 강남의 역세권의 대단지 로얄동 로얄층 이런 역세권 중심이거든요. 똘똘한 한 채 중심인데 이게 언제 말입니다.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아니야. 강북으로 번지고 수도권으로 번지고 이게 전국으로 번질 수 있으면 이게 패닉 바잉이거든요. 이게 아직까지는 패닉 바잉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패닉 바잉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위험이 진짜 정말 무서운 게 온다는 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시장은요 예상했던 것하고 다릅니다. 충격의 요소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참 안타깝죠. 정부의 정책 실패가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가져오는 그런 요인이 됐다. 저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아마 앞으로 정부가 제대로 된 진단하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급은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말입니다. 이거요? 저는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이 이게 공급을 충분하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예, 공급은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지금 집값은 올라요. 그러면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빨리 살려고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게 패닉 바잉이 되거든요. 정부의 어떤 이게 스트레스 디아스를 연기한 거하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금 상황 판단의 어떤 실패 이런 것이 시장에 더 큰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단 지켜보면서 시장 움직여 가보면 될 것 같습니다.